이게 지금 5년차 마지막 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7년 남았네요. 7년 남았는데 7년 더 남았겠지. 지금 이게 온 걸로 보면은 지난번에 에세이 한다고 새 글을 읽느라고 거의 1년을 소비하느라 1년 동안 읽는 거는 좀 그죠. 중간에 끊기도 뭐 하고 그래서 계속 읽었는데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뭐 그냥 그렇죠. 이게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인데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은 몇 페이지고 2페이지에 보면은 사회계약설에 관련된 세 사람인데요. 홉스, 존 로크, 루소. 약간 시기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이게 그 사회계약설에 관련된 학설이라든 주장도 상당히 조금 우리 쪽으로 민주주의 쪽으로 이게 발전해 오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프랑스 혁명이 존 로크나 루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사실 거기 미국 독립선언 헌법이죠. 헌법에도 보면은 존 로크 얘기인가 따로 쓴 얘기인지 뺏긴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바로 이야기하면은 홉스는 결국은 이게 국가의 근원에 대한 얘기인데 홉스는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기적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경쟁, 그다음 공명심 때문에 자연 상태가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초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리바이어던 국가죠. 리바이어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괴물이죠. 존 로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연 상태를 좀 좋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죠. 성가악이 없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봤고, 루소는 굉장히 평화로운 성선설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 로크에 와서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이게 리바이어던 쓸 때만 하더라도 홉스는 국가의 기원을 그 당시만 해도 왕권 신수설이죠. 그래서 이게 주권은 개인이 위임한 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폭력적이고 독재를 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요 정도까지만 했고, 그러나 존 로크에 봐서는 이제 저항권이 있죠. 그 국가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존 로크는 의회제에 좀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고, 홉스는 이제 군주제를 옹호한 거죠. 군주제가 왕권 신수설이 아닌. 그다음 루소는 이제 직접 민주제에 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 의지가 모여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발전 과정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토마스 홉스로 가면은 리바이어던 책 제목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 4페이지에 보면은 욥기 41장인가요? 41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상에 그와 비교할 만한 힘은 없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요 괴물입니다. 근데 우리 책 표지가, 우리 책의 앞에 표지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뭔가 써 있죠. S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은 지상에 그와 비교할 만한 힘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욥기 41장 24절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표지는 홉스가 직접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건 표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제목은 교회 국가 및 시민 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진석용 쌤 번역본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리바이어던은 과학적 지식의 건설을 위해 계획한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의 기본 사상이 집대성돼 있다. 이건 나중에 홉스가 이런 그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대성해서 집필한 책이라고 그러고 4부까지로 돼 있죠. 그래서 국가의 재료인 인간에 대한 논의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1부가 그렇고 2부는 인간을 재료로 설립된 국가의 목적과 형태 및 기능에 대해 3부는 교황이 국가 통치권을 가질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비판한 것이고 4부는 그릇된 신학 이론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 비판. 우리는 1부, 2부만 이게 나남에서 나온 1권입니다. 이게 1권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주요 연보를 보면은 1588년 요거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한 해입니다. 홉스의 고향이 이 침공한 데와 가까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좀 미숙가로 태어났다는 거, 조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홉스는 항상 자기는 공포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부친은 좀 무식하고 교양 없는 목사여서 삼촌의 도움으로 성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캐빈디시 가문의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대요. 아담 스미스가 타운젠트 공작의 아들의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유럽 쪽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요. 가정교사들이. 국부론이 탄생된 게 바로 이 시기에 시간이 좀 많으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 탄생했다는데 여기도 보면은 데본스 백작의 아들과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전란을 목격하게 되죠. 이게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인가? 1618에서부터 1648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개인 비서로 있으면서 라틴어 저술 집필에 도움을 주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또 유럽 여행을 합니다. 1629년에서 31년 사이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접근하고 과학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죠. 세 번째 유럽 여행에서 갈릴레오와 메르센과 교화하고 데카르트의 수학과 과학을 접하게 되죠. 귀국 후에 이제 자연과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증 방법에 따라 과학적 지식의 건설을 목표로 약 20년에 걸쳐서 물체론, 인간론, 시민론의 3부작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나온 게 이제 리바이어던입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의회와 왕의 왕당파의 대립이 있어서 프랑스를 피신하고 시민론을 파리에서 익명으로 출간하고 1651년에 영국에서 리바이어던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신론과 신성모독 등 이단 행위로 영어 출판의 모든 책들이 이제 출판 금지가. 그 사람은 의회파로부터 비난받고 왕당파로부터 비난받은 그런. 그다음에 1655년에 물체론, 1658년 인간론 출판으로 아까 앞에서 3부작을 계획하기로 했는데 이걸 완성했고요. 91세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뮤지컬로 태어나서 그런지요. 그 당시에 평균 나이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60세 이후에는 술을 안 먹었다는 거고, 포도주 금지했고, 저녁에 이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불렀대요. 이게 폐활량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75세까지 테니스를 쳤답니다. 저는 노래 중력이 생각이 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다음 표지 볼까. 이제 이 표지를 보면은, 이 그림이 몇 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괴물입니다. 괴물인데, 비늘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개인 사람들의 그게 다 모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걸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게 뒤에 등이 보이고
앞쪽을 이제 바라보고 리바이든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행국으로 되어 있고요. 비늘 모양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칼이죠. 이게 보통 시민국가 뭐를 나타내고 시민국가의 권력을 상징하게 되고 오른쪽 그게 이제 왕홀이죠. 이게 그리스도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왼쪽에 그림 몇 개 있고 오른쪽 그림 몇 개 있죠. 왼쪽에 그림이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그 바로 위에 그림은 아마 무기와 대포를 버린 그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시민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행태로 나타낸 것일 거고 오른쪽 그림은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뭐 종교 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회의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두 번째 거를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삼지창대에 있는 게 저게 3단 논법인가 봐요. 3단 논법으로 뭐 저기 그 논쟁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각각 이 세스랑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짜리가 세 개가 있죠. 이게 하나가 성과 소고의 대립. 그다음에 직접 통치나 대리 통치나 뭐 나타내고 그다음에 유명론과 실제론의 대립을 나타낸대요. 제일 밑에 있는 그러니까 섣불리 딜레마를 나타낸답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이제 교회 국가를 나타내죠. 그리스도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기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데 약정에 의해서 혹은 신의 계약, 약정은 팩스가 되고 신의 계약은 이거는 코비넌트죠. 이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이 리바이어든이 약정과 이 신약, 신의 계약이죠. 신의 계약이 신의 계약인데 이게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같은 거라 얘기죠. 결국 왕권 신수가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신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리바이어든 국가입니다. 코먼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먼웰스는 국가, 키타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인공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가인데 플라톤의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칸트는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에 봉사하는 국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개인의 자유보다는 안전이 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자유를 유보하고 안전을 위해서 리바이어든을 세웠다는 거고 몸집이 크고 힘이 더 세다 이렇게 했죠. 인공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인간의 혼은 뭐냐? 주권이죠. 주권. 전신에 부여된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고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고 관절은 이 이제 인간이라면 관절은 각 부위 장관과 사법 및 행정 관리가 이 관절 역할을 하고요. 신경은 상부리 상가벌리 신경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인간의 체력은 구성은 개개인 모두의 부하 재산이 이제 체력이 된다는 거고 업무는 인간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뭐 그 인간 기억이 있는데 날 기억을 뭐 있잖아요. 참고를 하고는 이건 조언자를 그룹을 나타낸답니다. 조언자가 되고 이성과 의지 인간 사람이라면 이성과 의지는 이제 공평과 법이 역할을 하게 되고 건강함은 화합이고 병이 난 것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나는 것 죽음은 내란이 일어나는 거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가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지. 이 리바이어든이 행피를 부릴 때는 홉스는 그래도 된다는 의미도 없지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가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이게 그 개인의 자연의 상태를 만만투 만인과 만의 투정으로 봤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고. 그 이후 나왔던 게 아까 존 로커에서는 저항권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론에서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우리가 신전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소크라테스 말이라 흔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근데 이게 너 자신을 성찰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홉스가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보통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자식 까불지 말고 네 자신을 알아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야만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그 낮은 사람이 그 또 높은 사람한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금방지게 뭐 똑바로 해라 니나 잘해라 할 수도 있는 얘기죠. 이런 행동을 조장하기 위한 말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찰함으로써 사람의 사고와 정념은 이 사람은 정념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행동의 그 어떤 근거가 운동의 근거,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근거가 정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나왔던 정념은 그때 책을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사고와 정념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거죠. 아까 나중에 나오게 정념의 대상은 다르지만 정념의 유사성은 다 있다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포를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정념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사고와 정념은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하고 있고 추론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그 근거를 성찰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고와 정념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 사람이 이거를 이해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을 이해한 건 같아요. 홉스가 주장하는 게. 그래서 정념은 다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했을 때 사고와 정념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데 근데 정념의 대상은 다르죠. 기질이라든지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정념의 대상은 다르다는 거지만 정념은 유사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